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화이트하우스와 콩그레스 사이에 전면전 All Out War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치권의 투쟁은 수십 년 만에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윌리엄 바 법무가 지난 수요일 마감이 되어 있는 말러 특검의 보고서 전체를 제출하라는 하원의 소환장을 무시한 처사가 있고, 두 번째는 어제 하원 법사위원회가 내린 증언 출두를 그가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하원에서는 이것이 의회 모독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을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공화당과 화이트하우스 측에서는 이것이 무분별한 정치적인 공격이다라고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은 바 장관을 의회 모독죄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정이 이제 내주쯤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바로 그 전에 화이트하우스 측에 대한 대안 제시 기회를 지금 열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작 이 논쟁의 장본인인 밥 말러 특검의 의회 증언 문제에 대한 압력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어제 법무부 장관이 의회에 거짓말을 했고 이것은 범죄에 해당한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십 년 만에 최고로 고조되고 있는 의회와 행정부 간의 대결, 어떤 상황인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 것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예외적으로 강한 톤으로 법무부 장관을 공격했는데 이것은 범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근거는 4월 초에 있었던 의회 증언에서 바 법무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특검이 보낸 불만 서한을 받은 후인데, 즉 무엇이 특검을 불만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조목조목 편지에 제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가 모른다라고 얼머부린 것은 즉 허위 진술을 한 것이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 공격에 대해서 법무부 대변인은 어제 스테이트먼트를 발표하고 이것이 근거 없는 공격이고 허위이고 무책임한 공격이다라고 되받아쳤습니다. 이 특검의 편지는 불안과 초조에서 나온 스태프가 쓴 편지이고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는 반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고조된 정치권의 전쟁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 두 가지에도 각각 서로 다른 이견들이 있습니다. 우선 편집되지 않은 특검 보고서 전체의 제출 요구가 있었는데, 이 요구는 특검 보고서의 권위를 무시한 처사다 하는 반론이 있습니다. 즉 기밀사항이라든가 그랜드 주리의 조사사항은 대외비로 하는 것이 상례라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의 의회 증언 불복 문제. 의회가 직접 질문을 하면은 기꺼이 증언에 응하겠다라고 동의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법사위 소속 변호사들이 질문을 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하는 반론입니다. 그러나 법사위 측에서는 질문을 받는 측이 그 질문을 어떻게 하라는 형식을 요구한다면은 그것은 언어 도단이다. 그리고 30분 질문 시간을 회피하라는 것은 의회의 권위를 무시한 처사다. 또 이런 반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법사위원회 소속인 스티브 코헨 하원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불출석한 회의장에 켄터키 프라이 치킨을 들고 들어와서 먹으면서 법무부 장관의 소심성을 나무랬습니다. 그가 치킨 아웃 했다는 것을 빗대어서 한 행동입니다. 하원 법사위원회의 제러드 네들러 위원장은 어제 만일 법무부 장관이 진지한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의회 모독죄로 처리하는 것인데 이것은 헌법을
옹호하는 우리의 의무다라고 강경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네들로 위원장은 그에게 하루 이틀 더 여유를 주면서 법무부 장관이 특검 보고서 제출에 기회를 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대한 협적 의미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결국 의회 모독죄로 그를 조치하는 준비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론에 도달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고 또 그 사이에 선거가 벌어질 수가 있고 정치적인 득실은 어느 쪽이 유리할지 아직은 확실치가 않습니다. 지난 2012년도에 당시 공화당 하원이 법무부 장관인 에릭 홀더를 의회 모독죄로 고발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이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결론을 보지 못했었습니다. 하원 민주당은 동시에 역시 키 인물인 말러 특검 그리고 화이트하우스의 변호사를 역임했던 단 맥간의 증인 소환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소환에 응할지 여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모든 전 현직 관리들에게 의회의 소환에 응하지 말아라 라고 지시를 했고 그 자신의 회계 법인과 뱅크들을 소송을 해서 자신의 정보를 넘기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 Contempt of Congress의 정의가 뭐냐? 의회 또는 의회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소환장, 스피나에 불응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불응 시에는 어떤 조치가 가능하느냐? 과연 강제력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인데 첫째는 의회 경찰에게 무장을 시켜서 해당 위반자를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이론 정도이고 현대사에서 이런 시도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의회가 행정부, 즉 사법당국에게 모독죄 영장을 발부하는 겁니다. 법무부가 이것을 기소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인데 그러나 지금 바로 해당자가 법무부 장관입니다. 고로 이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회가 사법부에게 소환장의 강제력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이 재판을 통해서 강제 절차를 밟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부 측이 또 다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executive privilege, 즉 대통령 특권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휘하에 있는 강요 또는 보좌관들과 솔직한 의견 교환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얘기합니다. 즉 행정부 내에 원활하고 솔직한 소통을 위한 조치인데 이 대통령의 특권은 법으로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과 긴밀하게 얘기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인 보장이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회의 소환장 발부 권리, 의회 모독죄 시도는 당장 효과를 보기에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1935년 이래에 의회 사법관리가 직접 위법자를 다스린 경우가 없습니다. 내주의 하원이 바라 장관에게 의회 모독죄로 입건을 하게 되면 21세기 정치사에 또 새로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 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킴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월 3일 금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밀러 특검팀의 러시아 스캔들 보고서를 놓고 정치권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특검 수사 보고서를 외국에서 발표했다는 의혹을 받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하원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자 의회선 치킨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바 법무장관은 상원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고 이어 어제 열린 하원 청문회에는 아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바 장관은 민주당이 요구한 수사보고서의 무삭제판도 제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한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어제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의회 소환장을 무시하고 이를 존중하지 않은 것은 닉슨 대통령의 탄핵 사유 제3조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국가기도의 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이후 미국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특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2016년 복음주의 기독교인들과 캐톨릭 유권자들 대다수를 얻은 트럼프 대통령은 종교계 미국인들에게 그가 오벌 오피스에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어려웠는지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하나님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개인적 또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환자를 상대로 시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어제 발표한 규정에 따라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 분야 종사자들은 자신의 신념에 반해 낙태 시술이나 불임 시술 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약 1년 전에 제안됐으며 발표 60일 이후부터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의 헌법적 임신 중단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 등 의료 취약계층이 이 규칙으로 인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부는 오늘 지난 4월 국내 실업률이 3.8%에서 3.6%로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49년 내 최저치입니다. 미국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월 실업률이 10.1%에 달했으나 오바마 정부에서 꾸준히 떨어져 2017년 1월 4.2%를 기록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어제 반역자들의 쿠데타 시도를 물리쳤다며 승리를 주장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법원은 혼란을 틈타 가택연금에서 탈출한 야권 지도자에 대해 체포명령을 내렸습니다. 언론 등에 따르면 마두로 대통령은 어제 군 행사에 참석해 군대가 단결하고 화합하고 헌법상 의무에 복종하고 있다며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군부가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재확인함에 따라 야권의 군사 봉기 시도는 사실상 실패로 끝난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켈리 크래프트 주 캐나다 대사를 유엔 주재 대사로 공식 지명했습니다. 크래프트 대사는 앞으로 상원 인사청문회 인준 절차를 거쳐 유엔 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은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에서 털복숭이 우키족 전사 캐릭터 추바카를 연기한 피터 메이휴가 향년 74세를 일기로 숨을 거뒀습니다. 메이휴의 유족은 어제 트윗을 통해 메이휴가 4월 30일 텍사스주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며 부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돌아온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미국 시민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인 자유 메달을 받습니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오는 6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우즈에게 자유 메달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시카고 지역에 대한 침수 경보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기상대는 쿡하우니를 비롯한 인근 지역에 내린 침수 경보를 5일 오후까지 연장했습니다. 지난 7일 동안 내린 강우량은 시카고 북부 교외 지역에 5인치 이상을 기록했는데 오늘부터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배우 스몰렛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독립검사제 도입 여부 판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어제 담당 판사가 이 판결에서 자신을 깊이 조치했기 때문인데 그의 아들이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쿡카운티 검찰 소속 검사입니다. 시카고 시의회 윤리위원회는 이미 부패 혐의로 기소되어 있는 에드워드 벌크 의원에게 벌금 $2,000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그가 그의 법률회사 고객의 세금 혜택 부여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객 회사는 시로부터 $560만 세금 크레딧을 받았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곳에 따라 침수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오전에 맑은 날씨 보이다 오후로 다시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54도, 밤 최저 40도. 내일 토요일 오전에 흐리다 오후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61도, 밤 최저 43도. 주일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70도, 밤 최저 52도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소 구름 많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63도, 밤 최저 51도입니다.